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오늘은 36군수 이제 원숭이띠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숭이에 이제 배속된 36군수는 이제 원숭이, 고양이, 또 옥, 또 금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글자는 이제 신금, 우리가 신금에, 지지 신금에, 가을의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원숭이 글자, 신금이. 그래서 색깔은 흰색이고,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라고 하고, 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또 서리로 이렇게 전환되니, 이제 숙살 모든 생명체를 수렴하여서 가을,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이 신금은 또 씨앗, 종자를 보존하는 그런 해를, 다음 해를 기약하는 이제 글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사람과 비슷하고 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늘 허리, 이제 몸이 구부정하여서 흡사, 나이 드신 어르신처럼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굽어 있는 상태가 오랜 연륜과 세월을 겸비한 이제 어르신의 그 지혜가 담겨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띠 분들은 이제 또 사주에 원숭이 글자가 있으면 늘 준비성, 겨울을 대비하는 준비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가 많고 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노련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금은 계절로 가을, 결시, 열매, 또 말고같이 어떤 실한 종자, 열매를 골라서 저장하는 형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고구마를 방 절반을 이렇게 수수깡으로 엮어서 고구마를 방에 가득 쌓아놓고 겨울내 그걸 동치미에다가 먹기도 하고 쪄서도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겨울내 식용으로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옥이 됩니다. 이 글자가 아침에 이제 옥이 되는데 이 옥은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절이 가을절기에 해당돼서 옥은 기금속, 보석, 주업금 같이 아주 값어치 있는 완성품을 말하는데 봄에는 이슬이 되지만은 가을에는 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봄에는 이슬로 유지하고 그래서 봄에 해 뜨기 전에 그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면 아주 영롱하고 예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리가 나뭇잎이라든지 어떤 거에 이렇게 맺혀 있으면 아주 그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보석처럼 보입니다. 반짝반짝 태양의 빛을 받으면 이 현상이 이제 병신 합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서리가 되어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고 오후에는 태양빛의 온도가 상승해서 이 서리는 사라지고 물로 다시 변형돼서 밤이 되면 다시 돌로 변하는데 이 돌이 기온차로 낮에는 서리가 되고 서리가 녹았던 것이 밤이 되면 오후가 되면 돌로 변한 것이 아니라 얼음같이 이렇게 굳어지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원숭이의 공통점은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이에요. 등이, 고양이도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 또 곤충 같은 것도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는데, 그 고양이나 그 곤충 같은 것들이 등이 굽어서 쫙 그 컴퍼스 같이 이렇게 쫙 피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형상도 돼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오래 산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뭐 도사라든지 아주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하고, 세상에 오래 사서 지혜라든지 어떤 삶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가 아주 지혜가 많고 깨가 많고, 또 저축, 저장, 또 미래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알부자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주에 또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와 미토, 그러니까 오와 양의 기운이 이제 그 양권에 해당되는데, 그 양의 기운에서 점점 운권의 영향에 진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신금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나는 느낌이 이 신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일찍 보면 오화에서 벌써 운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이제 양권과 운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소 이제 생소한 말이라서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하게 덥다가 더운 기운이 추워진다는 것이 이제 양권, 운권이에요. 어떤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라는 거가 이 날씨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용신에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작용하면, 어제까지는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나빠질 수가 있고, 이 운기는 그렇게 기온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원숭이띠, 또 이 신금이, 지지신금이 사주에 놓여 있으면 이제 몸이 이제 신경통이라든지 뼈라든지 또 생각을 잔뜩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 식량을 쌓아놔야 된다. 아니면 요즘으로 보면 저금 돈을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추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추워지니까 이제 신경통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추워지면 이제 우리가 속살지기가 오니까 또 외로운 사주가 되고 약간 고독할 수 있다. 또 염려증이 있어서 늘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열매이기 때문에 가득 창고에 또 저금 여유분이 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도 돼서 안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 신금이 있으면 악기 있잖아요. 악기는 플룻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뭐 색소폰이라든지 관악기 이런 종류를 약간 옥소리, 금속소리, 또 종소리, 풍경소리, 아주 청아한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사주에 이 금이 있고 토가 조금 많이 있으면 토다 매금이 돼서 약간 소리가 허스키하고 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쇳소리 나는 것처럼 여성분들 중에 약간 쇳소리 나는 것처럼 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이 있는데 약간 토의 기운이 혼재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청아한 목소리, 아주 옥소리 같은 이런 목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지혜로 노년의 불의 기운, 추운데 아까 조우로 또 온난 되는데 그거가 사주에 이 신금이 있고 가을 겨울생인데 화의 기운을 만나면 겨울에는 난로 보일러처럼 이렇게 따뜻한 구둘에 있으면 노년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겨울에 불이 없다, 사주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 대운에서 따뜻하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겨울에 눈보라치는데 난로 보일러가 없으니 추위에 고생하니 몸이 차고 냉하여 신경통, 루마티스 같은 것이 이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도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노년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소금이나 음식을 짜게 드셔주는 것이 난로 보일러처럼 건강 유지하는데 상당히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음식을 짜게 드시는 거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띠에 배속된 고양이, 또 원숭이, 또 옥, 아까 말한 이슬, 서리, 또 금, 돌에 이제 얼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간간한 음식을 즐겨 드실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큰 성취 있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